철없는 어른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로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네, 오늘은 원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전 얘기를 이렇게 보고 있던 건 많이 봤는데 이거를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이번에 한전에서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을 수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은 원전은 과연 싼 에너지일까? 라는 건데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와 있는 발전 단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태양광 169원, 석유 78원, 원자력 68원, 풍력 90원. 원자력은 싼 걸까요? 발전 단가요? 네.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1kWh다 발전하는데 드는 비용. 드는 비용,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합쳐서? 아니요. 그럼 여기에는 환경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원자력에는 개별 소비세가 포함이 돼 있지만 다른 세금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원자력을 전략적으로 단가를 낮추려는 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원자력 위원회 분들이 또 그러신 건가? 아니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해도 계속 가면 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친환경 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예상 비용이 2022년 예상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52.2달러, LNG 56달러, 태양광 66달러, 원자력 99달러, 석탄 140달러입니다. 여기에는 환경 설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탄소 제거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99예요? 네. 그런데도 풍력, LNG, 태양광보다 훨씬 비싸죠. 역시. 석탄보단 싸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LNG를 얘기하네. 우리나라 LNG는 101원. 굉장히 비싸죠, 왜 이렇게 LNG가. 비싸요? 그리고 영국의 예상 발전 단가 파운드입니다. 2025년 예상이고요.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 LNG 82, 원자력 95, 석탄 138파운드. 아니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 예상이에요. 영국은 2025년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가 앞으로 10년도 아닌 기간에 예상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꾸 빨리 바꾸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됐네.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현재 75%가 원자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LNG가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쌀까요? 없어서? LNG가 뭐예요? 가스, 가스, 도시가스, 천연가스. 도시가스. 비싸요? 왜 비싸냐? 그 문재인 독점이라서? 정부에서 러시아에서 파이프 깔아가지고 가스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실패해서 그게. 가스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체 상태잖아요. 음. 우리나라는 들어올 때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화시켜서 배에 담은 다음에 그걸 액화시킨 상태로 계속 와서 배에서 내리면서 다시 기화를 시켜서 다시 그거를 저장시설에 넣었다가 파이프로 공급을 하죠. 이 액화시켰다가 다시 푸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파이프로 오면 그 비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는 거예요. 운송비도 싸고. 네. 근데 그거 우리 안 해요, 연결? 못하고 있지, 북한 때문에. 북한은 지나와야 되니까 파이프가. 근데 하기로 뭐 말만 나왔잖아요. 말은 뭐 말은- 예전부터 네. 하기로 했지, 예전부터. 그거 일본도 되게 하고 싶어서 네, 일본도 같은 상황이죠. 일본도
부산에서만 좀 연결해주면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스가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이프가 건설되면 가스가 훨씬 싸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잘하면 5년 안엔 되겠네요. 빨리 되면. 그 건설이 5년 만에 될까? 5년 만에 건설은 되지 않나요? 종전 협정부터 네. 맺어야 뭔가 건설은 짧게 걸리는데 그 협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건설 육상으로 하면은 금방 할 것 금방 같은데. 육상으로 하죠. 그거를 뭐 북한이 힘이 없네. 굳이 있는데. 힘 있는데? 굳이 굳이 뭐 해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본- 해저로 하면 좀 일본도 그거 해줘라 너무 비싸니까 자꾸 이렇게 섬 지나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를 해버리고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폐로를 한다. 네, 그리고 그 수명이 다한 건 그때 스케줄에 따라서 차근차근 폐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야죠.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탈원전 탈핵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 그러면 이게 그거 아니에요? 탈원전이 그게 그거 탈원전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 문재인이 표현을 얘기한 이렇게, 예, 탈핵이 탈원전인 정책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근데 그거는 탈원전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더 이상 원전은 짓지 않겠다. 선언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60년 걸려요. 근데, 이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것만 해도 감지도 없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건 다음 대통령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해버리니까 아 임팩. 마치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내일 뭐 서구권처럼 2030년에 뭐 원전 다 없애겠다. 뭐 일본 후쿠시마 때 원전 다 셧다운 시켰잖아요, 한 번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나? 있지. 그거는 그건 뭔 어떻게 뜻이야? 얘기하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내일 당장 셧다운 시킨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동 중인 원전이 지금 24개예요. 와우. 근데 2022년에 27개가 돼요. 짓는 거 지금. 짓는 네. 것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한 거 차례대로 폐쇄를 하면 2030년에 18개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면 2060년 이 정도까지 가서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거죠. 아까 프랑스의 뭐 그 에너지의 75%가 원자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아 생각보다 궁금해서. 높지 않던데.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아마 높을 거고 전 세계.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높아요. 우리만 한 우리나라가 3, 40% 최소 되려나? 탑5나 탑4? 진짜요? 탑3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나라 원전생. 우리나라 원전이 예전에 보면 되게 많아요. 30%? 30% 정도? 그 정도로 30에서 높은 40. 것 같아. 우리나라 원전이 면적으로 대비하면 가장 많은 축에 속해요. 밀집도가. 그래 여쭤본 날에 27개나 있으면 북한에도 핵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을 우리보다 늦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대만은.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해상풍력 쪽으로 그쵸. 풍력 발전소를 바다 위에 짓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니까 이게 정치에 따라 달라지죠. 원자력이 27%래요. 지금 우리나라 한 30% 정도 되네. 그러면 건설 기간은 얼마나 드냐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드는 기간 원자력 7년, 석탄 5년, LNG 3년. LNG가 왜 이렇게 짧으냐면 LNG는 관만 설치하면 되는 거. 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개 가스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스가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끌어오는 건가?
가스 없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스가 있긴 뭐 있죠. 아무것도 있긴 없네. 있잖아요. 근데 쓸 정도가 아니고 가스가 매장은 돼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 모르더라고. 그 뭐지 예전에 좀 웃긴 말로 웃긴 그 유머. 칠광고, 아니 구광고. 그거 말고 우리 이 조선반도에 살던 공룡들은 다 병신들이었냐 왜 우리나라 땅에는 석유도 없냐 뭐 그런 얘기 웃긴 어떤 놈이 써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땅은 대부분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그리고 저기 울산, 부산, 경주 요쪽은 중생대, 신생대 요쪽이거든요. 근데 석유나 가스는 대부분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열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짓는 그 재생에너지 그 발전소 비율이 재생에너지가 60%, LNG가 40%예요. 원자력은 안 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는 별로 나온 적이 없대는데 작년인가 S&P라는 데 알죠? S&P 보고서에 37년 내에 미국의 모든 원전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전 세계 핵은 한반도에 다 이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그리고 원자력이 안전한 발전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년 동안 6번의 사고가 났대요. 큰 사고가. 나는 아는 건 세 개밖에 없는데 체르노빌, 후쿠시마, 쓰리마일즈. 쓰리마일즈는 뭐예요? 미국. 아 진짜요? 미국의 미국에 원자력 있었구나. 발전소 사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몰랐어. 그 세 개만 아는데 6번 있었대요. 큰 사고가. 그래서 10년 그렇게 따지면 10년에 한 번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그러게 확률이 되게 높네. 예. 확률은 엄청 낮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확률은- 기기를 따지면 그렇겠지만 확률은 엄청 낮은데 원래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난다고 봐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원자력 발전소. 우리 27개 중에 한 개라도 터지면 그 지역이 완전 이 소름이다. 좁은 땅에서 박살나는 건데. 소름이다. 경북에 작살나는 거예요. 경북. 진짜 그래. 경상도 진짜 할 말이 없다. 미국은 뭐 그 땅 안 쓰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원래 안 쓸 땅에 지어놓지 않았어요 미국은? 미국은 넓으니까 그러니까 뭐. 안 쓸 땅. 우리는 안 쓸 땅이 없잖아요. 여기 향후 한 또 10만 년은 안 맡아가지고. 쓸 것 같다 이 땅은 뭐 이런데 그래서 원전 그 발전에서 원전 비율을 높이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국이 유일합니다. 영국은 높여요? 영국은 우리 무어사이드 원전 그 나왔던 네, 것도 영국이잖아요. 근데 높이는구나. 그래서 그쵸. 비중에 올라가는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고. 자,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해서 그런가? 원자력 합계 힘이 센가? 우선 영국이 그 원전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 브렉시트라고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는 핑계인 것 같고. 뭐 그 핑계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원전을 짓고 있는데 우선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 이전에 이제 무어사이드 원전은 한전이 뉴스에 나왔던 한전이 짓는 원전이고요. 그 이전에 힌클리 포인트 원전을 짓고 있어요. 그거는 힌클리 포인트 원전은 프랑스 기업과 중국 기업이 합작으로 수주를 했고요. 건설 비용이 이게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이게 뉴스마다 다르긴 한데 최초의 예상 건설 비용이 19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9조 원이면 몇 개 짓는 거예요? 한꺼번에 몇 개 짓는 것 같은데? 2기. 2기? 예. 19조 원이었는데 최근 뉴스에 보면 29조 원이에요. 예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5년에 완공을 해서 35년 동안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회수가 될까요? 35년? 그니까 이게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1년에 1조는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1메가와트에서 1메가와트 아워당 92.5파운드의 보조금을 주기로 돼 있어요. 세금까지 줘요 거기다가? 그렇죠. 왜 주지? 왜 자. 줘요?
아 거기 원전 걔네들은 뭐냐 수익이 나야 들어오니까 원전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자고속도로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팔라는 거네요. 보조금을 줄 테니까 전기를. 그렇겠죠. 전기세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그럼 졌습니다. 민자 발전소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민간 전력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네. 영국 그 기존 토대로? 네. 장난 아니겠는데. 짓는 비용도 거기서 되고요. 네. 짓는 비용은 이제 뭐 은행이랑 뭐 이렇게 그 짓는 비용은 어쨌든 그 들어간 낙찰받은 네. 기업이 무조건 다 조달해야 돼요. 은행이랑. 근데 뭐 독점은 아니구나. 뭐 원전인데 뭐 은행에서 외국은 땡기기는 쉬울 것 같은데. 자기가 전력 회사가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전력 회사를 계약해 가지고 전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 그게 얘기하잖아 지금. 네, 갑시다. 네.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리고 우리가 UAE에서 원전을 졌잖아요. 이명박 때 수주 받아가지고 원전을 졌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상 공기를 맞춘 원전이래요. UAE가 뭘 맞췄다고요? 공사기간. 공사기간 아, 유일하게 지금까지. 왜지? 그리고 처음 예상은 10% 정도의 이익이 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한 손해가 7, 8%밖에 안 되겠다 이익이. 8%.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근데 UAE는 왕정 국가고 독재 국가잖아요. 마음대로 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짓는다고요? 네. 또 질 수 있다? 아 여기다가 져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노동자들도 그냥 막 갖다 쓸 수 있고. 근데 영국에서 그게 되겠냐 이거지. 안 되죠. 영국에서는 뭐 시위도 할 거고 사람들 보상금도 줘야 될 거고 하니까 그 힌클리 포인트 원전이 처음에 15조 원이었다가 29조 원까지 뛴 거예요. 아, 그거 돈 줘야죠. 그걸로. 그리고 예상 공기 못 맞추면 지체 보상금 내야 되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다 보니까 29조 원까지 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어사이드 원전을 또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내서 뉴젠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된 거예요. 그 뉴젠이라는 회사는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가 미국의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사들여 가지고 꽤 미국에서 오래된 거 아니에요, 웨스팅? 웨스팅하우스 거의 원조죠. 원조 회사인데 거기를 사들여 가지고 미국에서 원전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시바 반도체 회사를 하이닉스가 산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맞다. 그래서 팔았고 뉴젠이라는 회사가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전이 사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전정군가 전전정군가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럼 22조 원은 뭐냐면 한전이 그러니까 뉴젠이라는 회사는 도시바의 자회사고 그 회사의 가치는 한 3천억 정도 돼요. 3천억 정도 들여서 뉴젠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전이 인수를 하고 무어사이드 원전에 22조 원을 들이부어서 원전을 짓고 30년 동안 전기를 팔아서 그 돈을 회수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22조 원 가지고 안 될 거라는 게 뻔하다는 거죠. 한전은 이전 정부에서 갈구니까 그거 하겠다고 한 건데 한전도 하기 싫어할 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소문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분명히 거기 들어가는 돈이 22조 원이 넘을 거라는 걸 예상이 되는데 수익이 그만큼 나올 건지는 아리송하다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준 그 팩트 체크 영상을 보면 사업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거기 사업자가 돈을 투자해서 원전을 짓고 팔아서 회수하는 방식인데 영국 정부가 짓겠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사업 방식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바다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어요. 그래서 영국이 해상 풍력 발전소를 이런 방식으로 냈어요. 냈는데 CS 윈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한국 회사예요.
한국의 회사인데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는 회사인데 여기는 입찰 공고를 냈더니 15년에 입찰 공고를 받은 거예요. 15년 동안 우리가 전기 팔아서 회수하겠다. 근데 전기 비용은 전기료는 38%가 원전보다 싸요. 그러면 15년, 30년이니까 거의 40% 정도, 40%가 안 되는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발전소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힌클리 포인트 원전 내고 해상풍력을 딱 냈는데 아니 원전 전기보다 해상풍력이 훨씬 싸. 반값도 안 돼. 그러니까 무어사이드 원전 발주하려다가 안 되겠네 하고 멈춘 거예요. 영국 정부가. 그래서 무어사이드 원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전은 우선 협상권이 없어요. 뉴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뉴젠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한전은 이제는 아직 안 산 거잖아요. 네, 아직 안 샀죠. 한전은 뉴젠을 사기로 우리가 이게 되면 살게 이런 거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은 아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유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런 식의 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무어사이드 원전 못 짓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거죠. 사실이 다른데 공격당하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자한당은 근거 없이 뭐 추측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는 근거 있었나? 원래 그랬어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외국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왜 자기 맘대로 추측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논리로 생각하면 상대할 수가 없어서. 언제는 사실 팩트 체크했나 걔네들이? 팩트를 아니, 얘기. 어떻게 일단 말하고 보는 거지. 상상 소설 쓰면서 살고 있나? 그러니까 그게 공격하기 좋은 뭐랄까. 그렇게 해야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 날 거 안 해서 잘했네라고 하면 칭찬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그래서 영국이 202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소를 10기가와트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2020년까지 20기가와트를 짓겠다. 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원전 1기. 1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원전 1기의 발전 용량이에요. 되게 많이 짓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립도를 빨리. 아니 왜 이제까지 합쳐야겠다. 그걸 못했대? 바보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저 영국 그 바람 센 거 지대로 모르고 있었나? 아니, 이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산업 구조가. 이게 아까 기술력이랑. 내가 아까 그 발전 예상 비용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게 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었으면 이런 계획을 단가가 못했을 반대로 거예요. 나갔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우리나라- 조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동해는 또 바다가 깊으면 또 안 된대요. 아, 바다가 얕은 서해나 구체하자면 남해 쪽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주도 바람이 많이 말고. 부나? 제주도는 삼다도. 엄청 많이 불지 않아요? 바다가 깊지 않나? 제주도는? 그러니까 깊은데 안 깊은 쪽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화산섬이니까. 제주는 그리고 어차피 섬 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사 많이 했네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좋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탈원전하고 원전 기술자들 뭐 먹고 살 거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연구하라 그러지 뭐. 지금 또 글로 가라고 하면 못 가지. 그 이미 하는 사람도 있지. 영국으로 가라. 원전을 안 프랑스로 한다고 가라. 해서 원전 기술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몇 명이 필요한지는 줄어들겠죠. 그 양은. 줄어들 거라고 근데 생각 안 우리 하는데. 60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30년 되면은 18기로 줄어들잖아요. 27기였는데 18기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원전 쪽에 진출하려는 대학생들이 반대하죠. 이게 최소한 60년 유지해 자기 죽을 때까지 일을 할 텐데 만약 여기서 점점 줄어들면 안 뽑을 거니까 신입사원을.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어진 원전이 588기입니다.
그 중에 영구 정지한 게 150기. 나머지는 돌고 있고요. 그러면은 정지하면 어떻게 되냐? 원전을 해체해야겠죠. 우리나라는 해체 기술이 없어요. 원전 해체 기술이 없고 짓는 기술만 있는 거 아니에요? 2025년부터 원전 폐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리 와야 생기겠네. 원전 폐쇄 기술 쪽으로 해외? 가면 그러니까 해외에도 해외 원전 폐쇄 기술을 완전한 원전 폐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장 먼저 폐쇄된 원전이 도카이 원전이에요. 도카이 원전이 이제 원전 폐쇄 기술은 지연 폐쇄랑 즉시 폐쇄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일본 도카이 원전이 즉시 폐쇄 기술로 폐쇄를 하고 있는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폐쇄를 16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즉시 16년.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즉시 폐쇄를 하고 폐쇄는 있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계속 뭐야? 계속 실패를 한 거네요. 아니야 실패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방사능을 띠는 그 원자로 안에 원자로, 그 우라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즉시 폐쇄가 가능은 한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가 보네요. 즉시 폐쇄. 그 16년 걸리는 게 지금 그게 즉시 폐쇄. 그게 즉시 폐쇄라는 거예요. 그래요? 즉시 폐쇄에 30년 걸리는 거 아니야? 네, 즉시 폐쇄가 20 몇 년인가? 특별한 30년인가 그러면 있어요. 그거- 그러면 즉시 폐쇄하는 지연 폐쇄는 막 100년, 200년 네. 이렇게 걸리는 거고 네. 넥두나 보다. 장난 아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우라늄 봉을 꺼내야 되잖아요. 막 끓고 있는 핵분열을 하고 있는 꺼내야 되잖아요. 그걸 꺼내는 기술이 없대요. 아무도 꺼낼 수가 없구나. 네. 그게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그럼 계속 식는 작업을 하는 게 즉시 폐쇄네요. 네. 즉시 폐쇄시키기 위해서 계속 식히는 게 20몇 년이 걸리는 거고 10몇 년, 20몇 년 걸리는 게 그거고. 지연 폐쇄는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연구를 이제 폐쇄되는 원자로가 생겼잖아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언제 연구해서 해 그걸? 기술이 아까 그 시위하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시키는 이게 것 전공 같은데. 바꿔야겠네요. 폐쇄 완전 세부 원전 전공. 폐쇄하는 방법이 원전 폐쇄가 이제 원전이 급격하게 폐쇄가 되고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몇십 년 내에 300조가 368조 원이 될 거래요. 폐쇄 비용. 폐쇄 이제 시장 폐쇄 시장이 그러면 짓는 비용보다 더 드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런 거 같은데 건설비보다 더 드는 것 같은데 수익이랑 더 따져. 오래 폐쇄하니까요.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전이 많아서 그렇구나. 원전은 우선 아, 588개인데 또 아직까지 짓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많으면 600개까지 늘어나겠죠. 그걸 다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60년 동안. 기준으로 네. 그럼 그러면 크진 않고. 그게 건설비. 폐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없으니까 일본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도카이 원전이 그 모양이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도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그럼 미국이 제일 셀 것 같네요. 걔네들 그래가지고 거의 없앤다 그러니까 30년. 미국에서 가장 그 기술이 좋은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인데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샀다가 망했잖아요. 한국 수자력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사가지고 폐쇄 기술을 개발을 하면 대박 나는 거죠. 괜찮네. 절대 그렇게 될 리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요? 어쨌든 우리나라 그렇게 돈 쓴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어사이드 됩니다. 원전의 22조 예상이 이제 초기 예상이 22조인데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많으면 한 40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모어사이드는. 쏠쏠한데? 근데 22조 원도 안 되니까 몇 천억이에요. 그 웨스팅하우스 사는 비용이 한 1조 원도 안 될 걸 아마. 그 웨스팅하우스 사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5조가 안 되는데 5조 정도. 그러면 만약에 걔네들이 폐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한수원이 뭐 애들 잔뜩 때려 넣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 400조 시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사는 거죠. 어차피 그 작업하려면 로봇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주 빠르게 즉시 폐쇄를 하려면 반드시 로봇이 필요한 그리고- 일회용 로봇. 인간 대신 들어가서. 즉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술이. 그러니까- 즉시가 25년이 즉시가 25년인데 제 말 한 10년 이내로 줄이려면 안에 못 들어간 채로 20 몇 근데 년이면 어쨌든 만약 들어갈 10년대 수 20 있어. 몇 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빨리 시키는 게 20 몇 년이에요. 빨리 시켜야 되는데
식기 전에는 로봇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녹아버리기 로봇도- 때문에. 기계 그 회로가 고장나잖아요. 회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쇠가 계속 물을 녹아버린대요. 붓는 건가? 어떻게 시키는 거지? 물을 붓는 거. 우린 모르지 뭐. 걔네만 알겠지. 원래 냉각은 그게 물로 기술인가? 하잖아. 해수. 해수로 계속 후쿠시마에 해수를 묻잖아요. 맞아요. 후쿠시마에 해수 계속 붓고 있고. 해수 다 바다로 바다로도 나가고 있고. 2000한 50년 살면 잘 살겠다. 그 전에 다 죽겠네. 그리고 전기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네. 전기 이전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보면 고준위 폐기물이 있잖아요. 저준위 폐기물이 있고 고준위 폐기물이 있는데 그 저준위 폐기물은 사람들이 옷. 입고 들어간 뭐 방호복 이런 거 장비. 방사능이 아주 미량만 있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물질들이 저준위 폐기물이고 고준위 폐기물은 연료봉 방사능 물질 덩어리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발전 비용에는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원자력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위험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고준위 폐기물을 밀봉을 해서 땅속 깊이 묻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위험하니까 열지 마세요라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이란다. 대충 그냥 쉽게 얘기해서 500년 전 글자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만약에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말투가 변해오는 게 있고 그 인터뷰하는 거를 이제 시대별로 쫙 잘라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사람들 말투가 계속 변해요. 그러면 이게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년 동안 그 땅속에 묻어놔야 되는 건데 몇십만 년이요? 네. 몇십만 년을 땅속에 묻어놔야 되는 건데 한 10만 년 있다가 드러났어. 지상. 어떤 그 우리가 인류의 그 문명이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문명이 이렇게 좀 발전하면 땅속을 막 파다가 이걸 발견하고 뚜껑을 딱 딸 거 아니에요. 고고학적 발견인 줄 알고. 왜 우리는 그런 거 그래. 발견 못할까요? 그거. 우리 전 문명은 없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걸 위험 물질인가 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표시를 만드는 거. 그럼 진짜 중요하겠네. 그럼 글자도 분명 바뀔 거고. 우리가 10만 년이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 파란색하고 빨간색 중에 어떤 게 따뜻한 색이에요? 빨간색, 파란색은 차가운 색. 차가운 색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 그게 같았을까요? 달랐을 것 같아. 몇백 년 안 돼요. 그래요? 따뜻한 색이 파란색인 게. 파란색인 게 몇백 년 전만 해도 파란색이 따뜻한 색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을 전공했잖아요. 우리 이과. 더 뜨거운 별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치. 파란색. 파란색이 더 뜨거운 별이잖아요. 몇백 년 안 돼요. 우리가 빨간색을 뜨겁다고 느낀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10만 년 후에 다 파고 지구 멸망하는 뭔 근데 상관이냐. 어떻게 해놔도 열 것 같은데. 이제 열면은 딱 거기서 사람 죽고 이제 파라오의 저주다. 그거 판도라 상자. 그 알렉산더가 그런 발견한 게 식인 것인가? 고준위 폐기물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전기료로 얘기를 잠깐 넘어가서 하면 그 가정용은 어느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인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력 68원이고 LNG 101원이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68원짜리 받아가지고 쓰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큰 공장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 LG, 그래가지고 현대 이런 데.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보면 큰 공장이 있는 공단들이 많아요. 포항. 울산, 포항 뭐 이렇게. 황제철. 네. 그러면 걔네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십만 볼트의 전기를 그냥 보내주면 걔네들이 알아서 써요. 바로 받는 거. 네. 그러면 전기가
이동 전기를 보내주면서 생기는 로스도 없고 그렇죠. 전압을 내려서 보내줘야 전기도 하는데 없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없고 거기에서 생기는 로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그렇게 더 싸요? 따지면 원가를 더 싸게 해주는. 아니 원가보단 비싼데 가정용보다 싼 거죠. 어쨌든 예. 걔네들은 원가 자체가 낮으니까.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68원짜리 보내주는데 거기서 송전 비용이나 전압 강화 비용이나 배전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그냥 받아가는 네. 거니까 그렇게 싸죠.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좋네요. 걔네가 가정용보다 싼 건 맞는데 원가보다 비싼 게 맞아요. 팩트는. 근데 가정용을 싸게 하면 원가보다 싼 거예요? 가정용은 우리 누진제가 있잖아요. 1단계는 200W까지. 그러니까 1단계가 원가보다 싸다는 거 아니에요? 1단계면. 지금 그러니까 가정용 4단계, 3단계죠.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단계인데 3단계 누진제에서 350W 쓰는 가정 보통 가정이 한 400에서 500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50W 쓸 때가 원가래요. 가정용. 가정용 원가 계산은 그럼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350이요. 네. 350W 쓰는 집이 원가로 쓰는 거라고. 400W 다음 마지막 누인지잖아요. 근데 1000W가 또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 1000W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쓸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지? 그 비트코인 공장 아니, 돌리지 않는 아니. 이상. 가정에 보통 전기요금 뭐 많이 나와봤자 10몇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요? 더 나오지 않나요? 잘못하면. 초고층 아파트 송도나 뭐 부산이라 이런 데 가면 거기는 고층 아파트에 창문이 안 열리잖아요. 고층 아파트들은. 나 최고 많이 나온 그 집을 200만 원 나온 집 봤어요. 전기요금 에어컨 트느라고. 창문이 안 열리니까 햇빛은 들어오는데 공기는 계속 더워질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그 뭐냐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상태인데 그 유리를 그런 환기도 안 차단 되겠네. 효과 있는 유리를 쓰지 않나요? 외벽. 뭐 그런데도 그렇대요. 나 인천 송도에 가짜가 들어가. 우선 넓은 집이긴 한데 고층 아파트에 되게 높은 층이 근데 있는데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네. 집이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 200만 원 나왔대요. 그 정도 나온다. 어떻게 그렇게 제일 많이 나왔대요.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초고층 아파트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전기요금 때문에 돈 많으니까 그래 들어와야겠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 주택용 전기가 약 13%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업용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전기로 쇠도 녹일 판인데 놀고 있잖아요. 그런 발전소가 아니 그런 제철소 있다던데 전기로 쇠를 녹이는. 포항제철 거의 그게 더 싸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대단해 우리나라. 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누진제가 없어지면 좋을 거냐? 누진제가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우리 그쵸, 같은 사람들은 올라가겠죠. 예. 우리가 지난달에 110W밖에 안 썼더라고. 그러니까 110이요. 그 100W가 100에서 200W 쓰는 사람들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분들이. 예. 200 그렇구나. 보통 이제 돈을 더 내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저소득층 집에 전등하고 선풍기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상당수의 1인 가구들이 400W 쓰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거라는 거죠.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리고 전기세요? 누지세? 그렇게 바꿔서 350W 이하 쓰는 사람도 더 내야죠. 근데 전기 요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진제라는 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부자니까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이게 과거에 누진제라는 게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집에 전기 기구가 뭐 별로 없었죠.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 부자들은 전기기구 많을 테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전열기구, 전기 뭐 냉장고, TV, 뭐 전등 뭐 해가지고 에어컨 이런 게 많을 테니까 그 당시에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전기잖아 돌아보면.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려운 거야. 우선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저는 약간 극단을 좀 함정 조정을 해야 같은데.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제도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이익을 보고 적게 쓰는 사람들, 또 반대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500와트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엄청 많이 써. 그럼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더 훨씬 많이 내죠. 많이 왜냐면 내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요. 왜냐하면 우선 400와트가 넘어가면 원가보다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원가보다 많이 내는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 아까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1000kW를 넘게 쓰면 7.6배를 내게 돼 있어요. 장난 아니네. 좀 심한데?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렇게 돈 많은 부자니까 많이 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1000kW를 쓸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차별이잖아요. 아니 내가 돈 많은 게 죄도 아니고 왜 내가 돈 많아서 전기 많이 쓴 거 같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하냐. 또 억울하잖아요. 저는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가 쓴 만큼 내면 뭐 내가 많이 써서 많이 냈는데 뭐 내가 뭐 내기 싫으면 적게 쓰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합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점이 없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그 100와트, 200와트 쓰는 그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똑같이 내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걸 따로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 전기를 적게 쓸 수밖에 없는 분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 제도 때문에 그런 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너희도 어차피 혜택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제도는 개판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 정상적으로 내겠다. 나 쓴 만큼 내겠다. 하고 대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전기력 올라가니 지원금을 따로 달라. 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혜택 보는 요거를 못 건드려서 혜택 보는 저는 그 산업 지원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돈 벌어야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업도 돈 벌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 버는 이유도 기업들 이익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잘 살자고 돈을 버는 건데 그 같은 형제 피해 보게 만들면서 자기가 돈 벌으면 그건 의미가 퇴색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다 이렇게 쓴 만큼 내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제도가 생겨야 된다. 그 제도가 안 생기는 건 우리 사회의 한계고 만약에 그래 쟤네들 뭐 내면 되지 하고 쌩 깐다. 그럼 그거 우리의 한계죠. 그거는 약간 아니면 덜 성숙한 시민 의식인 거고.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 이하 쓰는 사람은 안 내도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안 낸다고? 전기요금을? 200 이하 쓰는 건 사람. 그러니까 안 내는 건 약간 200 이하 쓰기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않아요? 안 내는 건 나 200이 쓰는데 계속. 그러니까 안 내는 건 좀 무임승차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는 사람들한테 반감을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 더 낸다라는 그러면 반감을 지원을 느낄 수 어떻게 해줘요? 세금으로?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합의가 필요하고.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돼야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들도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이자를 받아서. 그게 아니라 없으면 가지 마라 라고 해야 등록금 반값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대출 받아 그러면 소리 지르다가 야 대출 받으면 되지 왜 여기 가서 시하고 있어. 그럼 가서 대출 받고 이제 빚 몇 천만 원 딱 지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게 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결론 안 나오는 넘어갑시다. 얘기니까. 네. 결론을 냅시다. 결론 안 나온 얘기니까 우선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중에 3.3%가 전력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한 2,300억을 가져가요. 원자력 문화재단을 하는 일은 원자력이 깨끗한 에너지입니다라고 홍보하는 일이죠.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원전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했을 때 쓸 수 있는 충당금으로 1조 원이 기금이 있는데 1조 원밖에 안 돼요? 그렇대요. 1조 원 갖고 뭘 하겠다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지금까지 처리 비용 예상 처리 비용이 220조래요. 그 정도 나와요. 이 쓴 돈이요? 아니면 예상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다 처리하는데 들어갈 예상 쓴 돈 포함해서 다 진짜. 220조. 다
딱 터지는 순간 계산했을 때 이건 220조짜리 손해가 나. 그럼 27기가 만약에 있는 게 터지면 지진이 막 나서 어차피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다 죽으면 나라 망하면 나라 망하는 아니에요. 돈이 우리 무슨 저기 뭐냐 체력- 원자력 발전소는 다 남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최근에 짓는 건 저 강원도 아닌가? 강원도 쪽에 있지 않아요? 저 어디? 위쪽에? 속초, 강릉 어디 쪽에 있지 않아요? 거기 지어요? 거기 왜? 동해안이라고 그쪽에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원전이. 아닌가? 고리잖아요. 이번에 새로 짓는 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10만 년 묻는 그 땅을 확보를 없어요. 했어요? 그럼 어디다가 묻어요? 뭐 이제 얘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른 당장 나라 돈 폐기를 주고 해야 돈 되는데? 주고 돈 묻어달라. 주고 해야지. 묻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묻을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묻어주는. 방패장 경주 방패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저준위 폐기물 묻는 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문제가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그만 그 짓자라고 하는. 원자력 연구하는 젊은 연구원들한테 원자력 그 뭐냐 발전소와 그 폐기물을 폐기하는 연구를 시켜야죠. 아니면 네. 아니면 그 그게 더 폐기물을 중요해. 재합성해서 쓸 수 있는 그 아크 원자로 전혀 원리가 다른 것 다시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좋다. 분열시킨 거 다시 이렇게 아이언맨을 합성. 만든 나라로. 그럼 또 다시 그거 분열시켜서 발전하고 또 다시 합성을 시키고. 무한 동력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무한동력 개발하면 이제 노벨상 딱 받고. 연구비만 한 몇 천조 들어갈 거야.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에서 전 세계 그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아 진짜요?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고는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 돼요. 인간 영생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신을 찾는 것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가 그 박정희 때 지은 조그만 소규모 조그만 원자로가 있대요. 근데 그게 폐쇄된 지가 뭐 몇 년이 됐다더라. 그랬는데 이제 시작한다고 해체. 그냥 방치해 놓는 거. 왜냐면 그 전 정부에서 그 폐쇄하는데 돈을 못 쓰는 거죠. 일단 유예. 왜냐면 폐쇄하려면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산이 방치해놔도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고. 그쵸. 거기 사람이 붙어 있겠죠. 관리는 사람 하겠죠. 관리는 붙어 계속 있겠죠. 이렇게 붙어서 관리는 하지. 그 사람들 연봉이 4천에서 5천. 여기 뭐 더 많을 수도 건물들 건물들 뭐 주인 없고 사람 세일지 없어가지고 폐쇄된다고 해도 경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제 원자력은 싼 에너지가 아니다. 에너지인가? 너무 타이틀이 약한데 내용에 비해서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 우리 타이틀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여튼 원자력의 비밀. 말한 거. 전기는 근데 많이 쓸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편하잖아요. 에어컨 펑펑 틀고 전기로 난방. 딱 맞게 쓰는 게 가장 좋죠. 낭비하는 근데- 에너지 없이. 그러니까 낭비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쓸수록 좋아지잖아요. 생활이 편리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낭비와 과소비의 기준이 너무, 그러니까 아 제가 말한 낭비는 생산 전력 100%면 99.9%를 쓰는 게 어차피 아. 날라가니까 거의 아, 딱 맞춰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기가 가능한 많은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제가 볼 근데 때는 전기 사용하는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저기 휘발유로 가는 차들 다 전기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걔 충전해야 되는데 발전소를 또 그만큼 지르려면 몇 개를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시키긴 진짜 힘들겠죠? 환경이? 아니 환경이 그렇게 우리도 해상 폭력 뭐 노문되고 기본적으로 태양열 해는 어디 다 뜨니까. 아 근데 면적이 태양이랑-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면적이 면적 확보는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이 면적이 우리 예상보다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일조량이 근데 모든 빌딩을 옥상을 다 태양열 발전소로만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또 다 만들 수는 없고. 예, 이거 뭐든.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면적이 적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사실 그 저장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생산되면 그 건물 안에 어쨌든 혹시 쓰고 남은 걸 계속 저장해 놓고 또 쓰고 그런 생산 저장 사용 이 기능이 돼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돌려쓰고 많은 곳에서 광주에서 많이 생산돼서 그럼 다른 도시에 보내 다른 이렇게 주고받고 그게 이런 스마트 것도 그리드잖아. 그런가요? 그 스마트 그리드 요즘엔 안 나오네 광고가. 예전에 엄청 나왔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처음인데. 이게 단기간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야 이제 좀 나중에 하자 광고 이런 좀 오래 걸리겠다. 발전소는 계속 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그동안. 오바마 때 오바마가 재생에너지가 엄청 비쌀 때였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는데도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미국이 싸게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랑 발맞춰 갈 굳이 수 우리나라는 지금 풍력 발전기들 돌아다니면 많이 간간히 있잖아요. 그거 다 수입하는 건데 그리고 풍력 발전기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싸게 발전을 하려면 한 군데 왕창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 풍력 발전기만 봐도 띄엄띄엄 한 몇 개 이렇게 있고 저쪽에 몇 개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유지 보수도 못 하고 단기적으로는 빨리 파이프 라인 LNG 라인 거에서 만들어서 빨리 수입하는 게 제일 싼 것 같은데. 종전을 합시다. 우선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사오면 그 안에 있는 나사 하나만 바꾸더라도 원래 있던 국가의 엔지니어가 와서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못 해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절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는 달라요. 그래요? 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단어가 다르니까. 태양열, 풍력, 뭐 조력, 뭐 이런 것들. 그 신재생 에너지는 이명박 때 만들어진 언어예요. 딴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번에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건 우리 비닐 예. 재활용 쓰레기 비닐 버리면 그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연료로 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어차피 비닐이기 때문에 태우면 거기서 뭐 미세먼지, 네. 끓음, 뭐 발암 물질 뭐 이런 거 네. 망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낸 이명박 때 만들어낸 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용어예요. 그렇네. 나 그냥 그건 혼용하고 연구할 있었네. 만해요? 예? 그 연구할 만한 아니, 그건 그건 아니죠. 어차피 그냥 재생 에너지. 어차피 그냥 비닐 태우는 거랑 똑같아요. 말만 그렇게 붙인 거. 비닐을 태우는데 그거를 녹색 연료로 쓸 수 성장. 있는 난로를 만들어 녹색 가지고 성장이라고. 그 모양으로 찍어내는 거지 폐비닐을. 진짜 답이 없네. 미세먼지 때문에 좀 석탄 발전도 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확실히 재생에너지 산업은 사람에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에 투자하는 산업이 없잖아요. 사람이 알아서 굳이 있다고 치면은 반도체인데 사실 반도체 산업도 사람에게 가능한 적게 투자하고 물량으로 많이 승부를 봤잖아요. 사실 승부는 투자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 큰 풍력 발전 단지가 있대요. 나도 그 동네 가봤는데 못 봤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영양군. 네. 그 깡촌 정말 우리나라에 난 세상에 그런 깡촌 처음 봤는 그런 깡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근데 거기 있어요? 영양군의 어떤 군수가 그 뭐냐 공약으로 풍력 발전 단지를 여기 유치하겠다. 유치를 했대요. 유치했는데 문제는 너무 작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재생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야. 그 단지 전체에 8명. 근데 또 그게 기술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사람 고용이 안 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 전기 만든 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다 외부로 이렇게 한전에 팔겠죠. 팔죠. 팔겠죠. 그 돈으로 뭐 주민들 차 사드리고 전기차 사드리고 뭐 그러면 돼. 괜찮네.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거 사드려서 어르신들 이렇게 마실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네, 마무리합시다. 아니 제목은 정해주고 마무리해야지. 아카데미. 제목이요?
제목은 대한민국 대위기.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전기란 어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회의 어떤 산업, 사회 경제 현상, 그 정치 이걸 관리하는 행정 뭐 이런 게 다 연관돼 있는 있어서 어쨌든 그냥 한계인 것 같거든요. 한계 이제.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원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나라도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제 한계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 구조, 산업 구조, 사람들의 인식, 정치권 내에서의 변화, 행정권 내에서의 변화, 교육 이런 게 다 바뀌어야지 이제 가야지. 다들 어쨌든 인식을 예전 구시대적인 구시대? 지금 바뀌지 않은 인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대위기 대탈출 뭐 이런 제목으로 원자력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박근혜 같은 대통령 탄핵을 당한 대통령 한번 겪어봐야 이제 이명박 같은 대통령 한번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터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터졌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터질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이 제가 알기로 그 뭐죠 그 크라이시스 뭐였죠 그 주택 부동산 버블 그거 겪어서 얻은 피해가 대충 원전 하나 터진 정도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국가적인 빚이 청산돼서 국가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정도 되니까 딱 이제 이때다 하고 후쿠시마가 빵. 걔네들은 버블을 두 번 맞은 거니까 피해 비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딱 아베가 한 게 쌩까는 거잖아. 나 저거 안 해. 나 저거 못 갚아 난. 그래서 안 할 거야 하고 계속 그 200 몇 조인가? 300 몇 조, 200 몇 조가 들어가는 걸 계속 쌩까는 거. 그래서 우리 사고 안 났는데 막 자아분열하고 안 났는데 그리고 막 미군이 와서 뭐 너희들 뭐 하니 뭐 그래서 아니야 그리고 계속 싸게 처리하잖아요. 막 구라쳐서 가서 이 사람 데려오고 막 외국인 데려와서 처리하고 어쨌든 계속 싸게 비용을 처리. 왜냐면은 거기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소련이 체르노빌이 처음 터진 사고죠. 원전 사고. 그럴걸요? 걔네들이 처음 그거 터지고 나서 발견을 영국에서 했잖아요. 측정하는데 야 왜 이렇게 수치가 높아 방사능 수치가 해서 뭐야 했더니 소련은 얘 너희 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이거 멋모르고 막 야 어쨌든 터졌으니까 정리해. 근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서 그 비용 타격이 그 군수 산업이라든지 그런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이랑 군비 경쟁이 안 됐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전 전문가가 아니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비용은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물며 전문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가서 치우자 하고 그냥 치우다 이렇게 죽고 거기서 가서 뭐 여기 뭐 터졌나? 그러고 그냥 눈 보고 있다 눈 멀고 막 그냥 지나가다 죽고 이런 사람 엄청 많다면서요. 모르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당연히 제대로 조치를 못했으니까 더 많은 복구 비용이 들었을 거고. 일본이 휘청일 정도의 그 200 몇 조라는 거면은 뭐 더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1년 예산 350 400이 좀 안 되죠. 400조가 안 되지. 350 제가 볼 때 380? 피해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 저는 일본이 터진 거면 일본은 물론 환경 때문에 터진 거고 터져도 어차피 그 기업이 안 물어낸다면서요. 그거 도쿄전력은 계속 운영하고 기업 책임이 아니라고 뭐 얼마 이상 피해액은 기업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도 없고. 맞아. 우리나라도 그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국가 책임이고. 대박. 이번에 누구지 산자부 장관인지 뭐 한수원 원장인지가 누가 이번 정부에 간 사람이 그 리미트를 없애버렸대요. 근데 사실 만약에 뭐 200조 넘어가는 피해가 나서 우리 기업이 200조의 피해를 대한민국이 줬네? 우리 파산할게라고 하지.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어쨌든 국가가 이거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왜 이거 케어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자. 뭐 어차피 피해 나도 뭐 우린 알 거잖아. 우린 도망가고. 우린 도망가고 어쨌든 이익만 내고 어차피 피해 복구는 국가가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남아있지 않잖아요 회사가. 도쿄전력도 그래서 터졌다면서요. 도쿄전력도 원래 이제 폐로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연장하면 그만큼 수익 더 나잖아 하고 계속 하다가 이제 쓰나미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터지고 또 문제 생기고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야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려면 해수 부어야 된다고 전문가가 해수 붙잡는데 해수 부으면 못 쓰잖아. 이거 다시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 해수 안 돼. 어떻게 좀 해봐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결국 해수 부어서 못 쓰고. 그래서 그거 내용을 갖다가 만든 게 그 원전 영화인가? 그 판도라? 아까 판도라 상자 얘기했는데 그 우리나라 원전 사고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관리소장인가 뭐 오너가 야 해수는 안 된다고 해수 부으면 못 쓴다고 이거 원자로. 그래서 결국 해수 안 붙다가 결국 뭐 거기서는 뭐 이렇게 뭐 싸우고 뭐 소방관이 뭐 와서 해수 대통령이 와서 뭐 해수 부어 뭐 그런 이상한 설정이 있어서 해수를 붓는데 원래 그거 하려고 바닷가 옆에 짓는 거잖아요. 물 쓰려고. 그러니까 저는 잘못하면 한번 터지고 정신 차릴 것 같다. 근데 한번 터지면 최대한 경상도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가장 오래된 경상도에서 이렇게 터지면 거기서 그나마 피해를 왜냐면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피해를 좀 제한해야지. 이제 그러면 거기는 10만 년 동안 이제 천연 원시림이 형성이 되고 서울 저희- 경기도권에서만 모여 저희 살아요. 고향 어떡하라고 고향. 아 A님 고향 어떡하라고. 개인정보 유출하면 안 돼. 방사능이 터졌는데 원시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기죠. 기형 원시림이 체르노빌 생겨요. 생기니까? 체르노빌 보면 생겼잖아요. 그 기형들이 기억 막 이상한 게 생기니까. 동물들도 뭐 기형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야생 동물들 그 방사능이 DNA 붕괴시키는 거죠. 방사능 그 DNA 구조를 구조 파괴하는 거죠. 파괴해버리는 거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방사능이 지나가면 그 붙어 있는 단백질의 끊어지는 연결이 끊어진다고. DNA도 끊어지고 막. 그 예전에 피해 범위가 서울에서 살 수는 있겠던데. 그러니까 후쿠시마 터진 거라 해서 도쿄 거리가 이제 경상도에 터지면 서울 거리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 주가 쭉 떨어지고 이제 뭐 먹을 거 수입해야 되는데 네. 아 그럼 이제 북한에 손 벌려야죠. 북한에 도와줘. 우리 빨리 종전하자. 빨리 그냥 해외로. 일본도 일본 아무튼 뭐 방법이 한번 제가 볼 때 터지는 것도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닌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한 말 다 취소할게요. 제가 너무 막말한 거 같아요. 아니 우리 지난번도 그렇고 근데 이 사장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해. 어그로 되게 극단적인 말을 네. 항상 원래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인성의심. 이사장 마인드로. 근데 계속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완전 뭐 부품 엄청 많이 나던데 잠깐 검색해 보니까 200 몇십 건? 그래요? 그게 언론에 나온 것만. 그쵸? 언론에 나온 아마 것만. 다 숨길 텐데 그래도 삐져나온 게 200 몇십 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즉시 폐로 다 전 원전 즉시 폐로 하면 전기는 북한한테 의존해서 이제 가스관으로 그래서 러시아한테 이제 의존해서 형님 이렇게 가스 좀 주세요 해서 가스를 써야지. 그 우리나라가 2011년에 블랙아웃이 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전기가 전국토가 정전이 된 적이 있잖아요. 2011년. 나 몰랐어. 잠깐 아니었어요. 어떻게 몰라? 2011년인지 기억이 안 나. 오래됐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분 됐는데요? 몇 시간 아, 정도? 그래요? 네. 전 그때 나- 군대였는데. 이렇게 다 개인정보 막 불고. 2011년에 블랙아웃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명박 때 석탄 발전소 건설을 한참 많이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막 역대 전기 사용량이 역대니 뭐 그렇게 해도 안 끊긴 게 그때 석탄 발전소를 잔뜩 지어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늘어났나? 그리고 미세먼지도 사람들 그 뉴스에 보면은 댓글에 하도 중국 욕을 해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80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80년대 서울 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 80년대는 중국보다 더 심했어요. 일본이 겁나 욕했겠네요. 예전에 뭐 80년대 엄청 깨끗하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니, 뉴스 검색해봐요. 80년대 대기가 어떤가. 서울 내기? 예. 그러면 중국보다 더 심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다 경유차에다가 다
다 차 안에서 담배 그때는 피우고. 서울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때는 전국이 그랬던 게 아니라 서울 이렇게 공업 도시들 위주로만 공장들이 다 도시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아 맞다 그 당시에는. 그렇네. 나아지겠죠. 전기 좀 펑펑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저도. 바뀌어가지고 원전 말고. 난 그냥 펑펑 쓰고 있는데. 저희 집 한 달에 기본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겨울이나 뭐 여름 상관없이. 에어컨 겨울에도? 틀면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에어컨 안 틀 때도. 안 틀어도 가을에도 10만 10만 원 넘게. 냉장고 2개? 방에 전자기가 너무 아 많아서 근데 그런가? 사실 그렇죠. 냉장고도 요즘은 보통 2개 아니에요 집에? 아니요. 김치 냉장고. 아, 일반 김치 냉장고 포함은 그러니까 2개. 김치 냉장고 포함하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3개예요. 김치 냉장고, 냉장고 2개. 저희 냉장고 그 정도는 하나 더 있어야 사고 싶긴 된다고. 한데. 그러니까 다들 마음 같아서는 다 냉장고 2개 쓰고 싶지. 솔직히 하나 쓰면 금방 차잖아요. 관리를 못해서 지금 그런가. 장난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넣을 수 없어 이제. 뭘 사오면 먹고 넣어야 돼. 냉장고 2개가 꽉 차 있는데 먹을 게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먹을 게 없다 냉장고에.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통 아줌마들 다 그러지 않나? 김치 냉장고, 냉장고 1, 2 다 차 있는데 먹을 게 없다. 사 먹어요. 원래 그렇죠. 아줌마들 냉장고 꽉 채워놔야 되잖아. 그러면서 먹을 거 없다고. 이 냉장고 열면 막 그냥 도대체 이렇게 마당에 약간 지하 벙커 살짝 이렇게 식료품 보관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장기 보존 식품을 넣어놓은 다음에 그걸로 대리만족을 하고 냉장고는 비워놓는 걸로. 마당이 있는데 어떡해요? 일단 마당이 마당 있는 어디 집을 있어? 사야 돼. 마당에 있는 집 추천드려요 여러분. 생활이 좋습니다. 자 강아지도 정리합시다. 키울 수 있고. 자 원전 이대로 좋은가? 대위기. 대위기. 여러분 대탈출하기 전에 빨리. 원전은 정말 싼가? 안타깝네. 이대로 대충 우리 정리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쯤에서 마무리. 이대로 정리하고 네. 마치겠습니다.